손흥민이 아시안컵으로 차출되기 전에 마지막 경기인 12월 31일 본머스전에서 또 다시 골을 터뜨리며 완벽한 성적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팀의 3대1 완승에 결정적인 기여들을 하였습니다. 경기 종료 후 손흥민은 다시 한번 맨 오브 더 매치에 선정되었는데 거의 매 경기 선정되다 보니 이제는 몇 번째 맨 오브 더 매치에 뽑혔는지 세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한 골을 추가한 손흥민은 12월 EPL의 모든 선수들 가운데 공격 포인트 지표에서 1위에 자리매김하며 12월 이달의 선수상을 노릴 수 있는 성적을 뽑아냈습니다. 손흥민은 12월 EPL 리그 경기에서 총 4골 4도움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너무 아쉬운 점이 환상적인 스루 패스들을 굉장히 많이 찔러주었음에도 동료들의 골 결정력이 매우 떨어져 도움으로 이어진 패스가 적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경기에서도 손흥민의 완벽한 어시스트를 통해 택배 배달받은 히샬리송이 골키퍼와의 1대1의 완벽한 오픈 찬스를 놓치는 장면이 또 한 차례 나오며 토트넘 팬들에게 탄식을 자아냈는데요. 이처럼 당연히 골로 연결되어야 할 패스가 도움으로 연결되지 않는 장면이 매 경기마다 나오면서 토트넘이라는 팀의 뎁스가 얼마나 얇은지를 꾸준히 실감할 수 있게 되었죠. 이런 동료들의 부족함에 익숙해진 지 오래인 손흥민은 이제는 마음을 내려놓았는지 동료들이 골로 연결시키지 못해도 크게 실망하는 리액션을 취하지 않는다는 점이 속상할 뿐입니다. 비록 도움을 더 많이 올리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특급 도움이 제임스 매디슨이 없었던 12월에도 손흥민은 매 경기마다 2명 이상의 마크맨이 붙음에도 무려 4골이나 기록하며 EPL 득점 랭킹 2위까지 치고 올라가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로 손흥민은 12골을 기록하며 14골의 EPL 랭킹 1위 엘링 홀란을 2골 차이로 따라잡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시안컵 차출로 인해 1월에 조금 더 차이가 벌어질 확률이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맨시티라는 세계 최강팀에서 뛰는 엘링 홀란과 도움이 없는 토트넘 소속으로 득점왕 경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손흥민이 얼마나 높은 레벨의 선수인지를 입증시켜주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본머스와의 12월 31일 경기에서 다시 한번 좌측 윙어로 출전한 손흥민은 시종일관 본머스의 수비 2명을 끌고 다니며 다른 동료들에게 공간을 열어주었고 후반 26분에는 로셀소가 찔러준 스루 패스를 안정적인 퍼스트 터치한 후 스프린트하여 완벽한 골을 기록하였는데요. 손흥민은 각도가 별로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본머스의 골키퍼가 절대로 막을 수 없는 위치인 반대편 골포스트 방향으로 슈팅하였고 공은 골대를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환상적인 궤적을 그렸습니다. 일반적인 윙어였다면 각도가 보이지 않아 상대 키퍼의 품에 안기는 슈팅 정도밖에 하지 못할 상황이었는데 이런 장면에서도 손흥민은 클래스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손흥민의 완벽한 경기력에 부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옆 나라인 중국입니다. 중국은 손흥민뿐만 아니라 울버햄튼의 부동의 에이스가 된 황희찬까지 같이 칭찬하면서 곧 시작될 아시안컵의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를 대한민국으로 뽑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있는데요. 중국 축구 팬들이 SNS에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지 웨이보와 비리비리의 실황 댓글들을 번역해 보았으니 즐겨주세요. 토트넘이 일방적으로 밀린 경기였는데 이겼다. 이번 승리는 단 한 번의 찬스를 골로 연결시킬 수 있는 손흥민을 토트넘이 보유했기 때문이다. 저 각도에서 골 넣을 줄 몰랐는데 손흥은 정말 대단하다. 잘하는 선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겠지만 손흥의 진짜 레벨은 우리 상상 이상일지도 모르겠어. 오늘 히샬리송이 날려먹은 찬스까지 합하면 사실상 1골 1도움이야. 손흥민이 더 좋은 팀에 있었으면 토트넘에서의 기록을 2배 가까이 경신했을 거라고 생각함. 경기장에 비랑 우박 엄청 오던데 손흥민의 트래핑이나 드리블은 평소와 똑같아.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기본기가 단단한 선수라는 거지. 손흥민이 양발잡이니까 수비수가 좌우로 2명씩 붙는구나. 뉴캐슬이 나름 클래스 있는 트리피어 혼자에게만 손흥민 마크를 맡겼다가 박살나는 걸 본 이후로 모든 팀들이 손흥민한테 최소 수비 2명을 밀착 마크 시키고 있어. 그런데도 골 넣는 걸 멈추지 않는 최강의 아시아인. 손흥민과 황희찬이 각각 EPL 득점 랭킹 2위와 3위인 것 같던데 맞나? 이런 기록들 보면 최근 EPL 공격수의 주류는 한국인들인 것 같아. 같은 아시아인으로서 너무 부럽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둘 다 그 어떤 유럽 공격수들보다도 골 결정력이 높다고 한다. 경기를 보면 알겠지만 두 선수 모두에게 좋은 찬스가 오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그걸 거의 다 골로 연결시키더라고.
아시안컵에서 저 두 명이 얼마나 많은 골을 넣을지 기대된다. 우리가 0대3 정도로 끝난 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 같아. 손흥민은 중국전이 끝나고 토트넘으로 돌아간 이후로 폼이 더 올라왔어. 그런데 황희찬은 아시안컵 못 나오지 않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울버햄튼 경기마다 나와서 골 넣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른 황씨일걸? 황희찬은 아니야. 한국은 지금 EPL 탑클래스 공격수 2명을 보유하고 PSG 최고의 미드필더와 바이에른 미넨에 있는 세계 최고의 센터백을 가졌어. 아시안컵에서 우승하지 못하는 게 이상한 일이라고 본다. 손영이 크리스마스에도 골을 넣어서 한국인들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 또 골을 넣어서 신년 선물을 주셨네. 우리는 우레이 불러와도 오만가의 비공개 친선전에서 0대2로 차발리는데 한국과 얼마나 격차가 벌어져 있는 건지 상상이 되지를 않아. 한국이 지난 친선전에서 살살해준 거야. 아시안컵에서 다시 만나면 0대10으로 깨져도 정상이라고. 손흥민이 2023년 마지막 날 또 다시 골을 기록하고 한국으로 복귀하는구나. 나 이번 아시안컵은 우리 경기 안 보고 한국 경기만 보면서 응원하려고 함. 아시안컵 결승까지 난 임시 한국인이다. 좋은 생각 같은데? 그렇게 하면 축구 보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아도 되겠어. 손흥민 경기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다른 백인 선수나 흑인 선수들과도 움직임에서 클래스가 달라. 아시아인의 피지컬이 별로라는 건 이제 옛말인 것 같아. 저번 아시안컵에서의 한국은 손흥민의 팀이었다면 지금은 월드클래스들이 포지션별로 포진된 괴물 같은 팀이 됐어. 무능한 클린스만을 명장으로 둔갑시킬 수 있는 선수들로 가득하지. 손영이 오늘도 골 넣을 줄 알았어. 다음 달부터는 아시안컵 덕분에 손영의 경기를 새벽에 안 봐도 되니까 기분이 좋다. 이처럼 손흥민의 클래스를 인정하는 댓글들과 아시안컵에서의 한국의 저력을 예측하는 토론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과 황희찬은 최근 폼을 더욱 끌어올리며 EPL 최고의 공격수 중 하나가 되었고 완벽한 컨디션으로 부상 없이 곧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으로 합류할 예정인데요. 꾸준한 활약을 보이고 있는 김민재도 합류하며 이강인의 경우에는 PSG의 요청으로 1월에 있는 경기를 조금 더 뛰고 늦게 합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의 최고의 팀들에서 에이스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가 무려 4명이라는 건 지금 생각해도 참 신기할 지경인데요. 이번에야말로 대한민국의 아시안컵 우승의 한을 풀기를 희망하며 1월 6일 이라크와의 친선전에서 완전체 대한민국 대표팀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합니다. 소중한 시간 내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성실한 업로드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